16만 킬로미터가 넘는 고속도로를 가진 중국이 최근 몇 년간 특별히 한국을 따라하기 위해 애쓴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식 고속도로 휴게소 도입이죠. 중국은 새로 건설한 휴게소가 세계적인 테마파크에 뒤지지 않는다며 대대적인 선전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믿고 중국 휴게소를 찾았다가 끔찍한 경험을 한 외국인의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해외 유명 사이트에는 차원이 다른 중국과 한국의 휴게소를 비교하는 영상이 올라오고 있다고 하네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고속버스를 흉내낸 중국의 시외버스를 탔던 외국인 관광객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이는 중국의 휴게소에서 어떤 끔찍한 일들이 벌어진 건지 지금부터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콩 출신의 건축 디자이너 양리칭입니다. 홍콩에서 태어나 30대 초반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홍콩을 벗어난 적이 없던 저는 2년 전에 홍콩을 떠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대학에서 산업 디자인을 전공하고 프리랜서 건축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는데 중국 건축회사의 스카우트 제안을 받게 된 겁니다. 제가 디자인한 건축 도면을 건축 박람회에 전시했고 감각이 독특하고 새롭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그 박람회 이후에 제 디자인을 본 중국 회사 관계자들이 연락을 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랄 만한 연봉과 근무 조건을 제시했고 저는 이게 웬 횡재냐는 생각으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해버렸습니다. 그때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지만 반실업자 상태나 마찬가지였거든요. 제게 건축 디자인을 맡겼던 업체가 자금난으로 문을 닫아버려서 앞날이 막막한 상태였죠. 저는 하늘이 저를 살리려고 준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들은 걱정부터 하셨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홍콩이 영국에 속해 있을 때를 똑똑히 기억하셨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를 따르는 홍콩과는 적대적 관계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홍콩을 반환하기로 결정했을 때 부모님 세대들은 격렬하게 시위를 하면서 반대하기도 했고 그 당시에 많은 분들이 중국의 통치를 피해서 영국으로 이민을 가기도 했어요. 특히 어머니는 중국의 정치체제와 인권 상황에 대해 강한 불신을 갖고 계셨죠. 중국 공안들은 마음에 안 들면 아무나 잡아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홍콩에 있거라. 돈 벌겠다고 중국에 들어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진 사람이 한둘이 아니라는 말 못 들었어? 엄마, 그건 전부 헛소문이야.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대 안 그래. 홍콩의 젊은 사람들한테는 미국보다 중국이 좋은 해답일 수도 있다고. 중국 반환 이후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이 적었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중국을 기회의 땅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일자리를 찾아서 홍콩에 들어오는 중국인들보다 오히려 중국으로 가는 홍콩의 2030 젊은 층이 더 많은 상황이었죠. 홍콩의 경제 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홍콩도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었죠. 물가와 실업률은 날로 높아져 갔고 고급 인력들은 좋은 일자리를 찾아서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오늘 밥을 굶게 생겼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념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현실적인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게 저를 비롯한 홍콩 젊은이들의 생각이거든요. 사실 그건 본토 중국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중화권에는 이런 명언도 있잖아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원하는 걸 얻으면 장땡이다. 뭐 그런 뜻이죠. 저는 30을 넘긴 나이지만 부모님의 눈에는 여전히 제가 어린애로 보이나 봐요. 엄마는 공항에서도 혼자 중국으로 떠나는 저를 불안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배웅하셨습니다. 중국은 홍콩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고 건축 관련 일거리가 차고 넘치니
저는 기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덕분에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정신없이 일에 파묻혀 살아야 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중국에는 홍콩보다 남자도 많을 테니 연애하기도 더 쉬울 거라는 기대도 조금은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연애는커녕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설계도면과 씨름하던 제게 생각도 못했던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치열한 경쟁 끝에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휴게실의 화장실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성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나 큰 사업이고 돈벼락을 맞는 일인지 감이 안 오시겠지만 2020년을 기준으로 중국에는 무려 16만 킬로미터에 달하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중국은 50km마다 휴게소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 회사 대표님은 그날 이후로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저희 회사에서 중국의 휴게실을 디즈니를 모방한 테마파크 컨셉으로 바꾼 적이 있었는데 그게 중국에서 화제가 됐던 터라 우리 회사가 높은 점수를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컨셉은 뭐든지 삐까뻔쩍한 스케일을 좋아하는 중국인의 취향에 딱 맞아 떨어졌어요. 신난 대표님은 재빠르게 화장실 프로젝트를 맡을 전담팀을 꾸렸는데 이전에 휴게실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선배가 아닌 제가 포함되었어요. 저는 좀 의아하긴 했죠. 내막을 알고 봤더니 좀 이상했습니다. 선배가 스스로 합류를 고사했다는 거예요. 일이 잘 되면 두둑한 보너스는 물론이고 승진까지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의아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에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일이라는 걸 모두 명심해. 이번 일을 성공시켜서 정부의 건설국장 눈에 들면 앞으로 정부에서 발주하는 건설 프로젝트는 전부 우리들 차지가 될 거라고. 전체 회의를 소집한 사장님은 흥분감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중국 전역에 있는 수만 개가 넘는 휴게소 화장실을 단계적으로 모두 바꾸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부장님과 일부 직원들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을 아무리 근사하게 짓는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갈까? 한 달, 아니 일주일만 지나도 말짱 헛수고가 될 텐데? 부장님은 중국인들의 화장실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난감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부장님의 고민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중국인들이 화장실을 지저분하게 사용한다는 말은 들었어요. 하지만 요즘에는 청소 머신도 있고 충분히 깨끗하게 관리할 방법이 많다고 생각해요. 역시 홍콩 출신이라 본토 문화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군. 100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직접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겠지. 부장님은 중국인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직접 눈으로 보고 오라고 말하면서 윈난성에 있는 소도시로 출장을 가라고 하셨어요.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대도시에 사는 중국인들은 외국인들과 접촉이 많고 대학을 다닌 사람들이 많아서 그나마 낫지만 중소도시에만 가도 완전히 딴 세상이 펼쳐질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에 와서 처음으로 떠나는 장거리 출장이라 기분이 상당히 들떠 있었어요. 매일같이 새로 들어온 발주를 쳐내느라 정신없이 일만 했는데 쳇바퀴 굴러가는 일상에서 벗어나 모처럼 한적한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유로운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제 기대는 우습게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중국인들의 공공 화장실 문화를 보자마자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고 말았어요.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 무심코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너무 지독한 악취 때문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거든요. 바닥은 흥건하게 젖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 물이 아니라 소변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꽉 차면 줄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바닥에 쪼그려 앉아 볼 일을 봤던 겁니다. 외곽 지역에는 칸막이나 문 없이 뻥 뚫린 곳도 있었어요. 그나마 칸막이가 있는 화장실도 높은 벽이나 문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 문짝을 부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성 2명이 수다를 떨면서 화장실에 들어오더니
문짝도 없는 칸막이에 앉아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용변을 보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니 노란색 페인트를 두껍게 칠한 줄 알았던 변기는 오물 색깔에 변색되어 착색이 된 상태였습니다. 이 변기가 악취의 진원지였어요. 변기뿐만 아니라 사방 벽에도 오물이 잔뜩 묻어 있었고 청소라고는 한 번도 안 했는지 각종 벌레들이 들끓고 있어서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용변을 볼 수 없었어요. 밀려 올라오는 구역질을 겨우 참으며 밖으로 나왔는데 더 기가 막힌 모습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너 명의 청년들이 남자 화장실 벽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더 어이가 없는 건 지나가는 여성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중국인들은 화장실이 복잡하면 입구나 바닥에 주저앉아 그대로 볼일을 보기도 했고 아예 길거리나 지하철 같은 공공장소에서 태연하게 용변을 본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베이징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 살고 있는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런 야만적인 사람들이 버젓이 멀쩡한 척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볼일을 본 청년들은 시끄럽게 떠들면서 화장실 앞에서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어요. 화장실 앞에는 버젓이 금연이란 경고 문구가 붙어 있는데도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는 건 입구에는 금연이라고 써붙여 놓고도 화장실 안에는 재떨이가 있다는 거였죠. 휴식을 위해 준비된 대합실도 알아볼 수 없는 쓰레기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존중하는 생활권인 홍콩에서 살아왔던 저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이고 개념을 상실한 중국인들의 모습을 보고 허탈해졌고 중국인들의 비위생적인 생활 습관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걸 확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화장실뿐만이 아니었어요. 터미널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버스표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중년 여성이 다가오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제 앞으로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여성에게 왜 끼어드느냐, 뒤로 가서 줄을 서라고 정중하게 말했지만 그녀는 저를 힐끔 쳐다보더니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다시 한번 뒤로 가라고 말했더니 그 여성은 벌컥 화를 내면서 삿대질에 욕까지 하는 겁니다. 저는 공공장소에서 말다툼을 하기 싫어서 실랑이를 포기하고 눈뜬 장님처럼 새치기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닝보시로 이동해서 택시를 탔다가 어처구니 없는 경험을 하게 되었죠. 왜 요즘 관광객들 사이에서 중국이 악명 높다는 후기가 많은지 대번에 알 수 있는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택시기사는 목적지로 가면서 음료수를 마시더니 빈 캔을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렸거든요. 깜짝 놀라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기사는 중국인들은 모두 쓰레기를 이런 식으로 처리한다고 말했어요. 음료수 캔에 쨍그랑 하는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담배 연초에 불까지 피웠습니다. 제가 인상을 쓰면서 코를 막으니 유난 떠는 손님을 만났다면서 상스러운 말을 하기 시작했죠. 정말이지 불쾌하고 화가 났지만 참는 수밖에 없었어요. 닝보시에 도착한 저는 다음 참관 지역으로 유명한 놀이공원인 로만 유파크에 들렀습니다. 중국이 자랑하는 관광지이자 놀이공원이니 화장실에서도 참고할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지고 말았어요. 더럽고 악취가 풍기는 건 다른 지방의 화장실과 아무 차이가 없었거든요. 며칠 동안 지방을 돌아보면서 중국인들의 문화 수준은 아주 심각하다는 걸 확실히 알게 되었고 부장님이 왜 걱정부터 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고 무슨 수를 쓰든 세계적으로 비웃음을 사는 중국인들의 화장실 문화를 확 바꿔야만 했죠. 회사에서는 먼저 야심찬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할 협력 업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화장실 설계를 맡을 업체를 정하기 위해서 입찰을 했는데 한국 업체로 낙찰되었어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란 말 들어봤지? 한국은 공공화장실을 아주 멋지게 관리하고 있어. 우리는 한국의 화장실을 본따서 중국에 맞는 새로운 화장실을 만드는 거야. 부장님은 우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롤모델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장님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을 아주 좋아하는 분이라서 해마다 휴가를 받으면 꼭 한국으로 관광을 간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의 깨끗하고 세련된 화장실을 보고 감동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걸 보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디자이너인 저는 한국 업체에서 나온 김민기 팀장과 같이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어요. 김민기 팀장은 중국에서 일한 지 3년밖에 안 되었는데 중국어를 아주 능통하게 구사했고 외모도 여자라면 누구나 호감을 가질 정도로 잘생겼어요. 중화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이 굵은 얼굴이지만 눈매는 선하게 생겨서 반전 매력이 넘쳐 흘렀달까요? 그리고 재치가 있고 유머 감각도 있어서 한국으로 가는 동안 그와 대화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금세 친해지게 되었고 동료가 아닌 친한 누나동생으로 지내게 되었어요. 민기는 저보다 2살 아래인 연하였거든요. 우리는 서울에 도착해서 공원의 화장실부터 여러 곳 둘러봤습니다. 서울에는 크고 작은 공원들이 정말 많이 있었어요. 저마다 운동기구와 조깅트랙, 그리고 잘 꾸며진 정원과 잔디밭이 있어서 시민들이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는데 어디를 둘러봐도 애완견들의 배설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배변 봉투를 가지고 다니면서 배설물을 말끔하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지만 중국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애완견들이 아무 곳에서나 배변을 해도 처리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공원이나 길거리는 애완견들의 배설물로 넘쳐나는 게 당연한 모습이었죠. 사람들도 아무 곳에서나 용변을 보는데 애완견의 배설물을 처리할 리가 없잖아요. 더 놀랐던 건 공원 화장실에 들어서자 바로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그때가 막 겨울로 접어드는 때여서 쌀쌀했는데 화장실 안에는 히터가 가동되고 있어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공공화장실 안에 히터를 틀고 온수가 나오다니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화장실 안과 밖은 아주 깨끗했습니다. 한국은 공원이나 공공화장실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어서 담당 청소원이 주기적으로 말끔하게 청소를 하면서 휴지 같은 소모품을 교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기와 같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보고 상상도 못했던 별천지를 보게 되었어요. 휴게소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쇼핑몰이나 백화점처럼 없는 게 없었거든요. 지역별로 내고장 특산품 판매장이 있어서 과일부터 갓김치나 젓갈 같은 싱싱한 팔도 농산물을 팔고 있었고 가발과 소품을 활용해서 즉석에서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피곤한 가족들이 쉬어갈 수 있는 찜질방과 아이들을 위한 키즈카페까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맛과 즐거움, 휴식까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자 민기는 한국 속담을 알려주면서 넌지시 우려를 돌려서 표현했어요. 한국의 뱁새가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이미 고속도로 휴게소의 기반이 완벽하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수준이 높아서 예산을 투자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나지만 중국은 어마어마한 예산을 쏟아부어도 금세 흉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을 따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국에 잘 맞는 시스템을 새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도 민기의 솔직한 말에 가슴 깊이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한국 휴게소는 가족 단위의 손님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우나를 아주 좋아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일할 때는 피곤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면 호텔 사우나로 가서 개운하게 몸을 풀곤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호기심이 생겨서 휴게소 찜질방에 가봤는데 홍콩의 호텔 사우나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훌륭했죠. 규모도 작고 보잘것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내부는 엄청 넓었고 황토방, 맥반석과 원적 외선 사우나실 등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라도 하듯이 모든 방을 들락거리면서
땀을 쭉 뺐어요. 휴게실로 오니 민기는 한국 찜질방에 오면 식혜와 구운 계란은 꼭 먹어야 한다며 권했어요. 식혜는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죠. 오랜만에 땀을 빼고 나니 몸이 풀리고 힐링이 되면서 잠이 쏟아져서 2시간 정도 푹 자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젠 배가 고파졌어요. 그래서 푸드코트로 갔는데 각종 음식들이 입안에 군침이 돌게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소떡소떡과 매운 닭꼬치는 딱 제 입맛에 맞았어요. 중국의 휴게소에도 여러 가지 음식들을 팔고 있었고 그 중에는 꼬치 요리가 많아서 한국의 닭꼬치가 낯설지 않았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위생 상태와 청결이었어요. 중국 휴게소의 식당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거나 쌓아둬서 악취가 진동을 했고 심지어는 쥐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중국인들은 음식물 쓰레기 주위를 쥐가 돌아다녀도 예사롭게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한국 휴게소에는 음식물 쓰레기 전용 용기가 있었고 수시로 소독을 해서 쥐는 고사하고 날파리조차 접근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역시 아주 깨끗했고 인테리어가 독특해서 깊은 인상을 받게 되었죠. 화장실 안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를 맡으니 기분까지 상쾌해졌어요. 자동 세척 기능이 있는 변기와 자동으로 분사되는 방향제 그리고 화장실 내부에 설치된 소형 분수와 여러 종류의 꽃들까지. 한국인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는 공공 화장실을 아름다운 문화 공간으로 꾸며놓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 한국 화장실에서 얻은 영감을 잊어버리기 전에 스케치를 해뒀어요. 그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고속도로에서 아주 색다른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의 바닥에 초록색이나 분홍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었거든요. 도로 바닥에 왜 색칠을 해놓은 거지? 의문이 들어서 민기에게 물었더니 분기점에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고, 한국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국도에도 진출입로를 선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닥에 색깔을 칠해 놓았다고 하네요. 초록색, 노란색, 분홍색의 선들은 단지 예쁜 걸 넘어서 아주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기는 이 색깔 선들 덕분에 운전자들이 훨씬 더 쉽게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밤이나 비 올 때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았죠. 객관적 수치로도 사고가 줄어들고 교통 흐름이 좋아졌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직 이런 시스템이 없는데 정말 기가 막힌 방법을 생각한 한국인이 천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중국의 길고 복잡한 도로에 당장 이걸 도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색깔 선들이 있으면 운전자들이 훨씬 편해질 테니까요. 게다가 관광객들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중국에 와서 운전해본 외국인들은 악명 높은 교통체계에 혀를 내두르곤 하니까요. 다음 날 민기는 저를 롯데월드로 데리고 갔어요. 한국에 왔으니 일만 할 게 아니라 신나게 놀기도 해야죠. 저도 한국의 롯데월드에 대해 들은 적이 있어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민기는 제 마음을 읽었는지 바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롯데월드를 구경하면서 놀이기구들을 타다 보니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시감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니 롯데월드가 닝보시의 로만 유파크와 판박이처럼 똑같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사진들과 비교를 해보니 롯데월드는 로만 유파크의 전체적인 인테리어는 물론이고 놀이동산을 상징하는 캐릭터까지 똑같이 베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세상에, 한국인들이 중국의 놀이동산을 훔쳐서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자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허탈해졌어요. 누나, 표정이 왜 그래요? 이 사진들은 뭐죠? 멍한 표정으로 서 있는 저를 본 민기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한국인들이 중국의 놀이동산을 훔쳤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민기는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누나, 사실은 정반대야. 중국이 롯데월드 컨셉을 훔쳐서 놀이공원을 만든 거라고. 뭐? 그게 정말이야? 민기는 상황 파악이 안 된 저를 위해서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료들을 보여주면서 설명해줬습니다. 우선 만들어진 시기만 봐도 롯데월드가 앞섰습니다. 롯데월드는 중국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자 닝보시는 롯데월드를 100% 그대로 베껴서 짝퉁 놀이동산을 만들었는데 바로 들통났고 지금은 속칭 짭대월드로 불리면서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고 해요. 중국인들은 아주 나쁜 버릇이 한 가지 있어. 다른 민족의 문화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뭐든지 좋은 걸 보면 무조건 자기들 것이라고 우겨대는 거야. 민기는 중국이 뭐든지 자기들 거라고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버릇은 동북공정이라는 역사 왜곡 시도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고 이제는 역사적 자료들까지 왜곡하고 조작해서 한국의 문화와 고대, 역사를 자국에 편입시키려는 정책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말해줬어요. 중국이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인도와도 영토 분쟁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중국 중심의 경제권을 만들겠다는 1대1로 정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역사를 중국에 편입시키려고 고구려를 세우고 다스렸던 건 중국인이며 고려도 중국의 속국에 불과하다는 억지 주장을 계속 늘어놓고 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민기의 말이 지나치게 앞서간다고 생각했지만 객관적인 근거를 보여주면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는 그의 태도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토론을 할 때도 중국인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중국인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일단 큰 소리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논리 같은 건 개나 줘버리고 목소리 크면 이긴다는 생각으로 어거지 같은 고집을 부려서 상대방이 완전히 지쳐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게 중국인의 토론이었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말을 충분히 들은 뒤에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설득하려고 들었어요. 바로 몇 시간 뒤에 한국인이 상대방을 설득하는 방법을 똑똑하게 목격하게 되었어요. 화장실을 갔는데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때 중국인 아줌마 몇 명이 급한 걸음으로 화장실로 오더니 길게 늘어선 줄을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용변이 급한지 배를 움켜쥐고 안절부절했어요. 아이 어떡해. 나 금방 나올 것 같아. 너무 급해. 그러자 다른 아줌마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기다리다 바지에 지리겠다. 그냥 화장실 뒤에서 볼일 보자. 저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그녀들은 주저없이 화장실 뒤로 돌아가더니 야외에서 바지를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급히 말렸습니다. 잠깐만요. 공공장소에서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그만둬요. 하지만 아줌마는 제가 중국인이란 걸 알자 오히려 능글맞게 웃으면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했어요. 같은 중국인끼리 왜 그래? 마침 잘 됐네.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아가씨가 우리 앞에 서서 가려줘. 저는 파렴치한 중국 아줌마들의 행동에 뚜껑이 확 열려서 소리를 지르고 말았죠.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국이라고 떠들어대지만 하는 짓은 천박하기 짝이 없네요.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야? 너 말다 했어. 중국인답게 아줌마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큰 소리를 치면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소란이 일자 민기가 달려왔고 아줌마들을 달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급해도 누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 있잖아요. 나 혼자 편하자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 모두 불편해지는 법이에요. 민기는 차분하고 부드럽게 아줌마들을 설득했고 민기의 얼굴을 본 아줌마들은 깜짝 놀라며 웅성거리더니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으니 배우 이민호를 닮았다면서 쑥덕거리더라고요. 그때 한국인 여성이 자기 차례를 중국 아줌마에게 양보했고 그녀들은 화장실 안으로 도망치듯이 사라져버렸죠. 며칠 뒤 중국으로 돌아온 민기와 저는 함께 본격적으로 디자인 세부 시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흘 정도 지났을 무렵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정부의 건설국장이 회사로 직접 찾아와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받겠다고 한 거예요. 고위 관계자가 회사로 직접 찾아온다는 소식에
우리 회사는 발칵 뒤집혔어요.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고받겠다고 하니 모두가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저희들은 이틀 밤을 꼬박 세워가며 보고 자료를 만들었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커피만 마시면서 작업했죠. 민기와 저는 설계 도면을 완벽하게 다듬었고 다른 직원들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우리의 노력이 빛을 발할 거라고 믿었죠. 드디어 국장이 도착한 날 사장님이 직접 보고를 맡았어요. 국장은 설계 도면을 보고 아주 만족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안도감이 밀려왔죠.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아주 감각적이고 뛰어난 설계예요. 어느 업체에서 설계를 한 거죠? 국장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사장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저희 회사의 디자이너가 직접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설계 담당이라고 소개한 거죠. 디자인 담당인 저는 어이가 없는 표정을 지었어요. 민기가 주도적으로 한 설계인데 왜 저를 설계 담당이라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국장 앞이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국장은 미소를 지으면서 제게 다가왔어요. 역시 젊은이라 그런지 감각이 다르구만.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혼란스러웠죠. 왜 사장님이 의도적으로 한국인이 설계를 맡았다는 말을 하지 않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건설국장이 떠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사장님에게 물었어요. 사장님, 왜 민기 씨가 설계를 맡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사장님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어요. 건설국장이 한국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국인을 혐오하는 지독한 혐한주의자라는 거예요. 만약 국장이 한국 업체에서 설계를 맡았다는 사실을 안다면 당장 프로젝트를 취소해버릴지도 몰라. 한국 업체와 담당자는 내가 잘 설득할게. 하지만 프로젝트가 모두 끝나고 나면 그때는 사실대로 말할 거야. 사장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프로젝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화장실이 모두 완공되고 나면 건설국장도 어쩔 수 없을 거란 생각이었어요. 이 상황을 민기에게 설명했을 때 그도 어쩔 수 없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 실망감이 스치는 걸 놓치지 않았죠. 우리는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한 팀으로 일하면서 저희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처음엔 동료로 시작했지만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썸을 타다가 결국 연인 사이가 되어갔죠. 힘든 상황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감정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신개념 공공 화장실이 완공되었어요. 정말 뿌듯했죠.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장님은 약속과 다르게 건설국장에게 한국 업체와 민기의 역할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죠.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실을 밝히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장님에게 따졌어요. 사장님, 약속하신 대로 한국 업체와 민기 씨의 역할에 대해 말씀하셔야 하지 않나요? 그런데 사장님은 또다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지금 건설국장 기분을 상하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어. 국장이 다음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도 우리한테 준다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비밀로 해.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게 과연 옳은 일인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었죠. 민기의 노력과 재능이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이 상황을 민기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더라고요. 그의 실망감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죠. 그러자 사장은 비즈니스 세계가 얼마나 냉혹한지 모르냐며 다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는 거니까 참고 일을 하라며 되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이제 와서 마음대로 말을 바꾸고 약속을 어기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중국인들은 믿을 수 없다는 소리를 듣는 거라고요. 그날 사장과 대판 싸웠고 회사를 때려치울 생각까지 했지만 민기가 말려서 겨우 참았어요. 그런데 사장의 배신보다 더한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달 뒤 화장실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나갔다가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불과 한 달 만에 그 멋진 화장실이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었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정말 우리가 만든 그 화장실이 맞나? 하고요. 자동으로 분사되던 방향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아마도 누군가 가져가 버린 것 같았죠. 그리고 예쁘게 꾸며놓은 화단과 거기 심어놓은 꽃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대신 온갖 쓰레기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플라스틱 병, 담배꽁초, 음식물 쓰레기. 정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쓰레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바닥 상태였어요. 바닥에는 배설물이 그대로 엉겨 붙어 있었어요. 냄새는 말할 것도 없고 보는 것만으로도 구역질이 날 정도였답니다. 화장실 칸 안은 더 심각했어요. 변기는 제대로 사용되지 않은 채 오물로 가득했고 휴지는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민기와 저는 그 광경을 보고 말문이 턱 막혔어요. 우리가 그토록 열심히 디자인하고 만든 화장실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맥이 탁 풀려버렸죠. 그날 밤 우리는 울적하고 괴로운 마음을 술로 달랬어요. 한 잔, 두 잔. 술이 들어갈수록 우리의 대화는 더 깊어졌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민기가 한숨을 쉬며 물었어요.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대답했죠.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그때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질서의식이 없다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였죠.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문제였던 거예요.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 것 같아. 민기가 말했어요. 사람들의 의식을 바꾸는 게 먼저야. 저도 동의했죠. 하지만 중국인들의 인식을 바꾸려면 10년 아니 20년이면 될지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죠. 그리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시범적으로 만든 화장실을 돌아본 건설국장이 프로젝트를 전면적으로 취소해버렸던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런 상태로는 멋진 화장실을 만드는 것보다 중국인들의 생각부터 바꾸는 게 시급하다는 판단을 내렸대요. 우선 지금까지 건설한 고속도로, 휴게소의 청소 인력을 늘리고 대대적으로 청결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갔지만 그동안 우리가 들인 노력을 생각하면 정말 허탈했어요. 민기, 넌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야? 프로젝트가 취소된 뒤에 앞으로 계획을 물었어요. 민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중국에서 계속 일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 한국으로 돌아가서 설계회사를 차려서 독립할까 생각 중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결심이 섰어요. 민기를 따라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죠. 이제 민기는 제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 뭘 하든 그와 함께하고 싶었거든요. 민기도 은근히 제가 함께 해주길 바라고 있었는지 같이 한국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자 아주 좋아했어요. 정말? 나와 같이 한국에 가주겠어? 민기의 눈이 반짝였어요. 앞으로 모든 순간을 함께하자. 이제 한국에서 인생의 막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제가 대답했어요. 이제부터는 짧은 시간이지만 중국에 머물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배인 중국인의 몰상식한 문화를 버리고 문화 선진국인 한국의 문화를 배울 생각이에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민기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한국에 정착해서 민기와 함께 한국인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모든 게 낯설겠지만 그만큼 설레기도 해요. 이번 경험을 통해 저는 문화의 힘을 깨달았어요.
단순히 시설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진정한 변화는 사람들의 의식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기대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해요. 하지만 민기와 함께라면,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을 잊지 않는다면 잘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문화의 차이, 그리고 그로 인한 충격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지만, 하지만 이 경험 덕분에 저는 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그리고 제가 겪게 될 변화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꼭 이야기해 드릴게요. 함께 응원해 주세요. 양리칭님의 사연을 들으니 한국의 겉모습을 따라한다고 능사가 아니라는 게 느껴지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감동특공대 윤하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